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7차시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는 좀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서요. 두 차시에 걸쳐서 할 거고요. 7차시, 8차시 이항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등교 계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때는 얼굴을 드디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항정리는요. 무슨 뜻인지 알까요? 이항정리, 이항에서 이렇게 방정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걸 이항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이항, 그런 이항은 아니고요. 항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고 해서 이항정리예요. 네, 항이 세 개 이상 있는 거는 다항정리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항정리는 항이 두 개 있어서 이항정리고요. 두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 4제곱이다 이러면은 결국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 세제곱만 할까요? 여기 칸 좁으니까 세제곱을 하면은 이 중에서 A, B, C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한 개 뽑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으면요.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항이 3개일 때는 A를 뽑을지 B를 뽑을지 C를 뽑을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항일 때는요, 이런 재미난 현상이 나오는 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 중에서요 A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를 뽑아요. 여기서는 A를 뽑지 않아요. 그럼 B가 뽑히겠죠. 여기서는 A를 뽑아요.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A를 뽑거나 A를 뽑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B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지우개예요.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럼 여러분 A제곱 B가 3개 있거든요. 이 3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를 기준 잡아볼까요? A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총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의 기회 중에서 벌써부터 제가 쓰면 안 되죠? 3번의 기회 중에서 몇 번의 A를 뽑으면 돼요? 2번 뽑으면 돼요. 근데 순서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죠. 중복 허용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복이라는 게 같은 A를 뽑은 거지만은 여기 각각에서 뽑은 거니까요. 뽑는 개념이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오면 돼요. B를 기준으로 볼까요? B를 기준으로 보면요. 한 개죠. 3번의 기회 중에서요. 이 3이라는 얘기를 3번의 기회 중에서 B를 몇 번 뽑아요? 한 번 뽑는 거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져요. 그럼 다 지울게요. 어떤 얘기가 가능해지냐면요. 네.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은요. 먼저 A를 뽑을게요. B를 뽑을게요. B를 뽑으면은 항은 무조건 이렇게 가겠죠. B를 0번 뽑으니까 A가 N번 뽑힐 거고요. 이렇게 뽑히겠죠. 다음 A의 n-2제곱, B의 제곱 쭉 가서 B만 뽑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를 뽑는 거예요. N번의 기회 중에서 B를 몇 번 뽑았어요? 0번. N번의 기회 중에서 B를 1번. N번의 기회 중에서 B를 2번 뽑는 경우의 수만큼 이거의 개수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 똑같은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B를 기준으로도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땡땡땡땡 해서요. B의 n제곱. n번의 기회 중에 A 몇 번 뽑았어요? n번. n번의 기회 중에 A n-1번. n번의 기회 중에 A 0번을 뽑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돼요. 근데 이 가능한 이유는 왜요? 컨비네이션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두 개를 더해서 같은 값이 되면 컨비네이션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요. NCR. 근데 여러분 시그마 아직 안 배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파란 거에서 따오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B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B를 몇 번 뽑느냐. 네, 이렇게 기준으로 해봤고요. 요 위에 녹색을 기준으로 잡으면은요, NC n-r에요. A의 n-r, B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줘요. 네, 그리고 이 각항의 개수들을요, 요 각항의 개수들을 이항 개수라고 불러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일반항이 중요하거든요. 뭘 전개할 때 일반항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와요? 예제 1번이 나오죠.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요, 이 말 안 줘도 돼요. 그니 이거 전개하시고 그러면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항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x-2의 4제곱을 전개하면은요, 네 번의 기회 중에서 빵번을 택할 거예요. 누굴 택할까요? 누구 택할까요? 우리는 플러스로 전개한 거니까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 전개할 때요, x-2의 4제곱은요, x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제곱으로 전개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쓸게요. 누구 뽑을까요? 얘 뽑을까요? 4번의 기회 중에 0번을 뽑을 거예요. 그럼 x의 4제곱이죠. 4번의 기회 중에 1번을 뽑을 거예요. x의 3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번. 4번의 기회 중에서 2번을 뽑죠. x 2번, 마이너스 2 2번. 4번의 기회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x 1번, 마이너스 2 3번. 4번의 기회 중에서 4번 다 마이너스 2를 뽑으면 되죠. 그러면 1이죠. 1, x의 4제곱. 이거 4죠. 그래서 4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에 x 세제곱. 플러스에 4, 4c이면은 4, 3, 12에 6이죠. 6, 4, 24. x의 제곱.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에 4가 곱해지니까는 마이너스 32. x. 그 다음에 이거 2에 4제곱 16이죠. 16. 네, 이렇게 여러분이 전개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일반항은 뭘까요? 일반항. 4CR에요. 여러분 이제 x랑 마이너스 2인데요. 여러분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 아무 데나 표시하세요. 여기다 4를 표시해도 되고요. 여기다 4를 여기다 R을 표현해도 되고요. 네, 여기다 R을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 편한 데 하세요. 그럼 반대는 4-R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항정리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해 달래요. 전개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저랑 할 거는 일반항 찾아볼 거예요. 그럼 일반항 어떻게 되나요? 일반항. 요거 일반항은요, 4CR에 X에 2Y에 여기다 R 붙이면 여기가 4-R인 거고요. 여기다 R 붙이면 여기가 4-R인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x의 세제곱을 줬다 그러면 여기다 r을 붙이는 게 편하고요. y의 세제곱을 줬다 그러면 여기다 r을 붙이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 바꿔 쓰시면 돼요. 얘는요, OCR에 그죠? 1이 있고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가 있죠. 이 경우는 r을 어디다 붙이는 게 무조건 편해요. 여기죠, 여기.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5-r이니까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다 붙여주시면 편해요.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요, x의 7제곱의 개수 구해달래요. 일반항 찾으시면 돼요. OCR에요, 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x분의 2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r을 어디다 붙일까요? 아무 데나 붙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복잡해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r. 여기 5-r. 일반항이요, OCR에 x의 15 마이너스 3r.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의 r.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는 뺐으니까요, x분의 1이죠.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r제곱 나오면 되죠. 그래서 OCR의 마이너스 2의 r제곱이에요. x의 15 마이너스 4r제곱이죠. 그래서 결국 15 마이너스 4r이 얼마 되면 돼요? 7 되면 되죠. 그 r 얼마예요? 2인가요? 2하면 8, 7 맞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는 52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는 5, 4, 2, 1, 10이죠. 10 곱하기 4. 네, 40이라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계산을 잘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게 있는지는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4번이에요.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 성립함을 증명하려는데 여러분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항 개수의 성질이 나오면은요 무조건 여러분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1 플러스 x에 볼게요. 얘는 한자 잘 써야 돼요. 1 플러스 x에 n제곱을 전개하면 이항 개수의 성질이 나온다. 이거 몇 개 할까요? 별 100개? 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로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드릴게요. 일단 이거 증명은요, 이거 전개하는 거예요. 누굴 뽑을까요? 1을 뽑을게요. x를 뽑을게요, x. nc0, 네, 더하기 nc1의 x, nc2의 x제곱, nc3의 x 세제곱, 땡땡땡땡, ncn에요, x의 제곱.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 x 이항계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컴비네이션이 한 4개 이상이에요. 3개도 돼요. 컴비네이션이 3개 이상 더해져 있다, 빼져 있다 이러면은요, 무조건 이항 개수의 성질이나 이항 파스칼 삼각형, 이항 개수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그죠? 밑에다 써놓으시고 비교를 하세요. 똑같죠?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의 1제곱이 1이어야 되고요. x의 2제곱이 1이어야 돼요. x의 n제곱 3이어야 돼요. x에 얼마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1 집어넣으면 돼요. 요 스타라는 식이에요. x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의 n제곱이죠. nc0, nc1 그래서 얼마야? ncn. 따라서 이 값은 2의 n제곱이다라고 네, 계산이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이죠. 0의 n제곱은 0이죠. 그죠?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땡땡땡땡 여기 마이너스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n제곱에 ncn 이렇게 나오죠. 이게 0이에요. 두 식을 더해요. 더하면 nc0가 2개 있죠. nc2가 2개 있죠. nc4가 2개 있죠. 이게 얼마예요? 2n제곱. 따라서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짝수끼리 더해져 가는 값은 얼마가 나와요? 2에 n-1로 나오죠. 이 두 식을 빼보세요. 그러면 같게 나와요. 홀수를 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는요, 이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비네이션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OC0 더하기, 보기 편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와, 그죠?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2학년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매치시키세요. 얘랑.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밑에다 써놓고 매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n자리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n자리에 5 들어갔죠? 네. 1 플러스 x의 5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x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빨리 보세요. x에 얼마 들어갔어요? 7 들어갔죠. 그럼 8에 5제곱, 2에 15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계속 변형은 계속 가요. 50 곱하기 7, 52 곱하기 7의 제곱.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얘만 없죠? 네,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네. 계속 가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5C1에 7의 제곱, 5C2에 7의 세제곱, 5C5에 7의 6제곱이에요. 네. 컴퓨테이션 여러 개잖아요. 무조건 뭘 생각해요? 이항계수의 성질, 아니면 파스칼의 삼각형.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계속 똑같이, 요 앞에가 똑같으면은요, 이항계수의 성질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안 맞죠? 뭐가 안 맞냐면, 1이면 1이어야 되고, 2면 2여야 되고, 5면 5여야 돼요. 이항계수의 성질 쓰려면.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추면 되죠. 얼마씩 더 있어요? 7이 한 개씩 더 있잖아요. 5C1에 7, 5C2에 7의 제곱, 5C5에 7의 5제곱. 그럼 얼마 돼요? 7 곱하기 위에서 계산했죠. 이렇게. 그죠? 5C1, 5C2에 7, 5C5에 7의 4제곱. 그럼 이거는 얼마가 부족해요? 7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7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쓰세요. 그죠? 원하는 걸 쓰고 뭐 하면 돼요? 7을 없애면 되죠. 7분의 1에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여러분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거의 끝났어요. 이항계수의 성질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자는 거고요. 요 앞에 n이요, 2n으로 바뀌기도 해요. 요 n이 2n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변화되는 모든 걸 다 외우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잠시만요. 이거 뭐 다 외울 거예요? 아니에요. 뭐만 외우자는 거예요. 외우자는 거 제가 많이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외워야 될 건 얘예요, 얘. 얘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걸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개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학습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위에 걸 생각해서 전개해 놓고서 풀어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항계수의 성질 무조건 뭘 기억해요? 이걸 전개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5번 볼게요. 우와. 이제 5번. 딱 보자마자 이거, 이항계수의 성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선 뭐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보고 하라고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시면 하세요. 계산기 두들겨봤자 소수점 계산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 안 나와요. 그죠? 네. 이거 무조건 수학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수학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앞이 5, 5. 똑같네? 잘 모르시겠으면 밑에다 전개해 놓으세요. 1 플러스 x n제곱. 그럼 이거는 뭐예요? 5c 제로. 그죠? 5c 제로에 1 플러스 x n제곱으로 가려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럼 a 0제곱, b의 5제곱 가세요. 5c1에 a의 1제곱, b의 4제곱. 쭉 가면 5c5에 이항 정리 쓰는 거네요. 이거는 a의 5제곱, b의 0제곱.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면 돼요? 요 식은 수학적으로 예쁘게 쓸까요? 주어진 식을 줄여서요, 준식이라고 하거든요. 5c0니까 뭐의 5제곱이에요? 뭐의 5제곱이에요? a와 b를 더한 거죠. 이게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정리한 거랑 같으니까요. 8분의 3에다가 8분의 13을 더한 거 5제곱과 같아요. 8분의 16에 5제곱과 같고요. 2의 5제곱과 같으니까 계산하면 32라고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만 딱 보면은요, 와,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수학은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만드는 게 수학이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 풀 수 없는 거를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학자들은 그거를 풀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만들거나 그걸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거를 풀어낼 수 있거나 계산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항계수의 성질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